인간의 굴레에서. 지은이 서머싯 모험, 옮기니 송무, 출판사 민음사. 당신은 지금 어떤 굴레에 갇혀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굴레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필립을 통해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굴레를 이해하고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실까요? 인간의 굴레에서의 작가 윌리엄 서머싯 모험은 20세기 초 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입니다. 그는 세밀한 인간 심리 묘사와 냉철한 통찰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솔직하게 그려낸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예술을 향한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을 그린 달과 6펜스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모험은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결핍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 집에서 자라며 내성적이고 말이 적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의 작품 속 인물들에게서 고독한 영혼, 삶의 의미를 찾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는 한때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병원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마주하며 인간의 고통과 존엄을 가까이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고 그 통찰은 훗날 인간의 굴레에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자전적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 필립의 성장과 방황은 모험 자신이 젊은 시절 겪은 고독, 사랑의 집착, 실패, 깨달음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는 실제로 화가를 꿈꾸며 파리에 머문 적이 있었고 인간의 욕망과 허무, 자유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모험은 이 소설을 통해 자신이 살아오며 느낀 인생의 진실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필립 캐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세상과의 거리감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냉정하고 종교적인 백부집에서 자라며 필립은 따뜻함보다는 의무와 규율 속에서 고독을 배웁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이 장애로 태어난 것에 대한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자기 탐구와 방황의 여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종교의 세계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신앙은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립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 예술의 길로 떠납니다. 그는 파리로 가서 화가가 되기 위해 그림을 배우지만 그림의 소질이 없음을 깨닫게 된 그는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후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도 평탄함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깊이 괴롭히는 것은 사랑의 굴레였습니다. 필립은 카페의 종업원 밀드레드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필립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쉬울 때마다 매번 돌아오지만 또다시 냉정하게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필립은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상처받는 줄 알면서도 그녀에게 매달립니다. 나중에야 필립은 그녀에게 벗어나고자 애쓰지만 그녀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밀드레드가 매력적이어서라기보다 필립 내면에 존재하는 결핍된 애정과 낮은 자존감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본성 깊은 곳에서 오는 의존과 집착의 굴레였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필립은 그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고 그러다가 급한 마음에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한 주식은 전쟁으로 물거품이 되고 그로 인해 그는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필립은 애설리 가족을 알게 되고 그들의 도움으로 겨우 굶지 않는 상황에서 백부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필립은 자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스페인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기를 꿈꾸었었지만 애설리의 큰딸 셀리와 결혼하여 작은 시골 마을 의사로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그가 오랫동안 벗어나고자 했던 굴레는 사실 삶의 일부였고 그 굴레를 이해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책에 글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생각해 내기로 했다. 어떤 편견에도 휩쓸리지 않겠노라고 단단히 다짐했다. 자기 힘으로 삶의 법칙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미덕과 악덕,
기존의 선악의 법칙을 모조리 쓸어내버렸다. 규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필요한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점도 알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였다.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게 분명했다. 결국은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두터운 책을 읽어보았자 쓸모가 없다. 필립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었다. 이제는 주변의 의견에 영향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이 소설에서 굴레는 신체적 장애, 사회적 편견, 종교적 믿음, 그리고 맹목적인 사랑과 집착 등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필립은 이 모든 굴레, 특히 고통스러웠던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평온을 발견합니다. 또한 필립은 고통, 절망, 배신 등의 과정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벗어나고 싶은 굴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옭아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굴레를 거부하기보다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와 아픔은 결국 자신을 깨닫기 위한 여정의 한 부분일 뿐이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실수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삶의 방향을 잃고 계시거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